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도 지식재산 일반이라는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일부분을 오늘은 좀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그 교환이나 이런 걸 짜서 체험학습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요즘에는 대학에서는 이제 산학협력 그런 팀에서 많이들 주최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체험학습의 기회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전에 하나의 어떤 사례로 지식재산 일반 이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러한 어떤 체험학습, 뭔가 아이들의 생각을 좀 키울 수 있는 체험학습에 어떻게 좀 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페이지로는 56, 7페이지가 되겠어요. 여기 목차에 보니까 우리 이 도서에서, 이 교과서에서 첫 번째 챕터로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명이 무엇인가, 특허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단원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 중에서 첫 번째 지식재산의 창출 중에서 발명 문제 확인과 아이디어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이라는 게 나왔는데, 먼저 생각을 여는 이야기에 당신은 창의적인가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29가지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출처를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던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생각을 다양하게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뭐 책으로 습득을 해도 좋고, 뭐 더 좋은 것은 좀 현장에 가서 배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보면 더 좋고, 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제가 이 발명 지식재산 일반이라는 교과서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에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했던 점들을 어떻게 좀 바꿔서 좀 더 좋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명 노트처럼 아니면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그런 노트 하나씩을 조그만 걸 갖고 다니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노트 한 장에 하나씩 이렇게 적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갖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불편했다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한번 바꿔서 한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페이지를 찾아서 그 아래다 또 필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뭔가 뭐 수학을 익히고 과학을 익히는 것처럼 뭔가 학습을 통해서 발전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실생활에서의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생각하는 방법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편한 점 적어보고, 또 생활하면서 내가 적었던 불편한 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른다면 그 내용을 또 적어보는 형태로 이렇게 평상시에 발명과 일상을 좀
동일시에서 한번 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9페이지 보면은 발명 문제 확인과 아이디어 창출이라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살짝 한 것 같아요. 발명 문제를 확인하고, 그렇죠? 뭐가 불편한지 적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불편한지, 어떤 점이 좀 고칠 부분은 있는지 적고, 그다음에 그 고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개선시키면 좋을지를 적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과연 정말 괜찮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발명품인지를 좀 평가해보는 이런 어떤 6단계를 거쳐서 발명품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발명 문제의 확인 1단계에서 신문방송조사, 사용 현장 조사, 제품 시장 조사, 발명 사례 조사를 통해 발명 문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을 노트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은 어느 누구나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특히 학생이라면 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짐을 챙겨서 학교를 가고 학교 수업을 듣고, 그리고 뭐 학원을 가던가 아니면 집에서 좀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공부하거나, 그리고 또 뭐 저녁을 먹고 뭐 그리고 잠에 드는 굉장히 루틴한 생활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는 불편한 점이 많이 나오기는 어렵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방송을 통해서 저런 거 좀 불편하겠는데 내가 좀 적어서 나중에 확인해 볼까? 해서 방송을 보다가 뭐 드라마를 보다가 뭐 예능을 보다가 떠오르는 점 적어 본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어떤 노인정에 가서 그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마다 보다 보니까 아, 저런 점 좀 불편하겠는데 적어 본다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냉장고 뭐 전자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전자 제품을 본다든지 뭐 사용법을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점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직 개선이 안 됐네 하는 부분을 적어 본다든지, 아니면 특허청에 들어가서 이제 발명된 발명품들을 좀 보면서 여기까지는 개발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이후에는 개발된 게 별로 없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발명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 문제 분석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특성 요인도와 YY 다이어그램 기법이 있다. 특성 요인도는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기 위해 품질 관리 기법에 적용하며 물고기 뼈 모양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머리 부분에는 문제를, 가시 부분에는 원인을 써가면서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특성 요인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파생되는 생각들을 쭉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다음에 이제 이 해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바로 이 특성 요인도. YY 다이어그램 기법은 특성 요인도의 분석 방법에 변화를 준 기법이다. 이 기법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 방법이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특성 요인도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가 바로 특성 요인도 기법이죠. 그래서 여기 방법이 나와 있어요. YY 다이어그램은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특성 요인도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이 YY 다이어그램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를 보다 정교하고 좀 약간 체계적으로 다듬는 과정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는다라는 작업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 요인도 방법은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좀 하나의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YY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부분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듬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 요인도는 아무래도 좀 아이디어 생성, 뭐
그 다음에 발산 부분에 해당된다면 YY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발산을 아주 조금 하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수련 과정을 좀 초점 둬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아이디어가 너무 없다 하면은 사실 특성 요인도 방법을 쓰는 게 좋지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이건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좀 깊숙이 파고 싶을 때는 이 YY 다이어그램 기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발명 아이디어 창출이 있는데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 나옵니다. 이 브레인 라이팅은 기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집단이 아닐 경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각자 개인만의 어떤 그런 능력이 출중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브레인 라이팅으로 종이 준비해서 한 사람당 3개 아이디어 적고 옆으로 돌려서 그 3개 아이디어를 보고 그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 아래 3개 적고 이렇게 해서 롤플레잉으로 한 바퀴 종이를 다 돌려서 각자의 생각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수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이 브레인 라이팅 특징을 보면은 발언자가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는다. 침묵을 통해 개인 발상을 하므로 발언을 통해 사고가 방해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활동지에 자신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사회자가 발언 대신 기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참가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문제 발견 회의와 아이디어 회의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활동하기가 나와요. 이 브레인 라이팅 활동하기도 아이디어 발산이고 이 특성 요인도도 아이디어 발산인데 사실 이 특성 요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내용적인 그 정보가 확실히 분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활용하면 좋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됐고 이제 해결 방안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브레인 라이팅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캠퍼 기법이 나오는데 이 스캠퍼 기법은 이런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막 얘기해서 많이 나오면 좋기는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뭔가 요런 A라는 형태의 방법이 있고 B라는 형태의 방법, 그 형태에 있어서 해결 방법의 형태에 있어서 좀 다양함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이거는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즉각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 물건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대체해볼까? 뭔가 다른 재료를 바꿔볼까? 혹은 크기를 줄여볼까? 이런 질문을 이 기법에 의존해서 하나씩 해봄으로써 해결 방법을 좀 약간 무지개 색깔 마냥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스캠퍼입니다. 그래서 이 스캠퍼에 관련된 활동은 제가 실어놨죠.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즈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트리즈는 발생된 문제의 근본 모순을 찾아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즈에서는 모순을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두 가지 모순은 40가지 발명의 원리와 분리의 원리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기술적 모순에 대해서는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할 때 상반된 요구사항이 충돌되거나 두 개의 다른 특성이 충돌되는 상황을 말한다. 물리적 모순은 기술적 모순의 원인이 되는 핵심 특성이 두 개의 상반된 값을 요구받는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면 기술적 모순은 책상을 튼튼하게 하면 무거워지고 책상을 가볍게 하면 책상이 튼튼하지 않게 된다. 물리적 모순은 책상의 두께가 두꺼우면 튼튼하지만 무겁고 책상의 두께가 얇으면 가볍지만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좋냐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100%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뭔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면 그 아이디어를 수렴할 때, 뭔가 고민할 때, 이거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 고민을 할 때 이 아이디어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접근성, 얼마만큼의 개선 점에 있어서 좀 이렇게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할 때 사실 이 트리즈 기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고리가 하나 있다. 근데 이 문고리를 대체하는 기법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문고리가 금속으로 하면 너무 비싸니까 뭐 플라스틱 재질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플라스틱 재질로 바꿨을 때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내기에는 굉장히 더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를 대체해 보려고 했지만 그 재료를 대체함으로 해서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더 오히려 비용이 비싸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플라스틱을 바꾸기는 바꾸는데 네모 형태로 혹은 길다란 형태로 바꿔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트리즈 기법을 사용한 예인데, 이 트리즈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적용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볼 때 서로 토의를 할 거잖아요. 토론을 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마다의 어떤 모순점은 분명히 있다. 이 모순점을 우리가 토의를 해서 너무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빼야 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는 트리즈 기법을 사용을 해서 토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트리즈 기법은 원래 없었던 것을 뭐 창조해 낸 기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문제 상황에 대한 선택을 할 때에는 그냥 이거 괜찮으니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괜찮은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어떤 다른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의할 때 우리는 이미 이 트리즈 기법을 통해서 토의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한 게 이제 이 트리즈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좀 예시가 몇 가지가 있어서 보면, 자외선에 따라 색이 변하는 색안경은 실내에서 평상시처럼 투명한 안경으로 사용하고 햇빛에 노출되었을 땐 색이 변해 선글라스와 같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이것을 색깔을 바꾸는 어떤 그런 변화를 줬는데,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뭔가 이 하나의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전거 체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연하다. 그러나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체인의 연결 단위 하나하나는 강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동력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하나를 고리를 연결해서 이 고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서도 서로 움직일 때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동글동글한 거 그냥 여러 개 그냥 연결해서 쓰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동글동글한 것만 연결하면 서로 부딪히다가 이렇게 쉽게 이게 어긋나면 고장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좀 약간 동그란 요런 약간 떡볶이,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떡볶이 떡 형태로 이렇게 눈사람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좀 더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으면서 서로 탄탄하게 이거를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좀 이게 좀 더 탄탄하게 고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좀 덜 고장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까지도 뭔가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트리즈 기법의 논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즈 발명 원리가 이제 4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0가지를 하나씩 다 고민을 풀어넣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질문 7가지만 아는 것보다는 40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질문의 형태를 제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이 트리즈 발명 원리에는 40가지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베이커라는 학자가 만든 360도 발상법이라는 걸 통해서 질문을 뭐 200가지 정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사례로 보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연습 문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명 아이디어 선정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구분이 돼야 될 텐데 그 기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 기법 사용해야지, 이거 할 땐 또 이 기법 사용해 봐야지, 이렇게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해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리고 74, 75페이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 주제를 다른 걸로 바꿔서 사용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진로 탐색 관련된 그 선택 교과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친구도 있고 뭐 창의 경영 선택한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건데 둘 다 좀 비슷한 맥락에서는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라는 점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떤 학교 공부가 사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 생각이 반영이 됐는지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무리는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말이죠.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시간으로 만나볼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